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차 신발은 4대 오상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자는 덮을 개자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은 보낼 갈것자입니다. 보낸다는 뜻이죠. 무엇을? 이것은 그릇명, 탕을 담는 그릇입니다. 탕을 담는 그릇. 이것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그릇을 보낸다. 이럴 때는 풀로 덮는다. 꼭 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뭘 덮개를 덮어서 보낸다. 그래서 요거는 덮을 개, 대개 개. 그러니까 덮어서 보내는 것은 대개 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릇을 남에게 보낸다. 뭐 음식이 든 것을 보낼 때는 덮어서 보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자는 이 차자. 자, 그칠지가 있고 요 모양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것은 비수비, 숟가락비, 될 화의 고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차자, 이것이다 라는 거죠. 이 차, 이것이다. 왜 이것이 이 차자가 되느냐? 그쳐 있는 이것에다가 그칠 지자는 땅 위에서 풀이 자라는 겁니다. 많이 자라는데 너무 자란 것을 딱 표시를 해가지고 그좀 자라라, 너무 많이 자라지 마라 라는 그런 표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윗상자를 보더라도 위로 올라가는데 너무 올라가지 마라. 왜? 지위가 너무 높아지면 내려올 때 상당히 힘이 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자는 그쳐 있는 곳에다가 비수로서 딱 표시해 놨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그친 곳이 여기다. 라는 것을 비수로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차자다. 겁니다. 신자는 몸신자. 이것이 몸인데 이것을 풀이할 때 대부분 다 애를 뵌 몸이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반대로 쓴 것, 요것도 맨 임신한 여자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돌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몸신. 근데 이 몸신자를 애를 뵌 여자의 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우스개로 사람의 몸인데 이것은 고추가 길다. 고추를 표시했다. 그래서 저는 고추가 길다. 그래서 고추가 길면 길게 표시하고 고추가 작으면 짧게 표시해라.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한자를 기억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해요. 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발자는 머리털 발자입니다. 터럭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터럭발, 머리털이라는 겁니다. 자, 머리털이라는 것은 어떠냐? 길게 자란다. 그리고 이것은 삐친 석삼, 털그릴 삼이라고 합니다.
삐친 석삼 털그릴 삼.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노력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치렁치렁하다, 머리털이 치렁치렁하다 하는 뜻도 있고 얼렁얼렁 거린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햇볕이 나면 볕경자, 햇볕이 나면 그늘이 얼렁얼렁거린다.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 영자가 됩니다. 또 닦을 숫자, 사람이 닦는다. 여기서 털그릴 삼자가 있습니다. 삐친 석삼. 그래서 수양을 한다. 닦을 때는 한 번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해서 닦아야지 제대로 수양이 되고 닦여진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글자가 닦을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삐친 석삼, 털그릴 삼. 자, 머리가 길게 자란다. 치렁치렁하다. 많이 자랐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찾아야 돼요. 글자 한자를 찾아야 되는데 뭘 찾아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개견자 맞죠? 개견자를 찾으면 이 글자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전에 개견자와 클택자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요거는 애완견이 사람의 어깨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애완견 견자다. 개견이다. 그다음 이것은 사람의 사타구니에 뭔가 달려 있는데 크다. 큰 게 달려 있다. 클테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개견자만 보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쓸 때 그냥 개견자를 쓰고 삐침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쓰기 쉬운데 쓰는 순서는 이렇게 지켜줘야지 글씨를 제대로 필순대로 잘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글자는 뭐냐? 이 글자가 바로 개의 다리를, 뒷다리를 회초리로 때렸다는 뜻입니다. 개의 뒷다리를 회초리로 탁 때리니까 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지해 있지 않죠. 달아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개 달아날 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달아나는데 어정어정 이렇게 달아나지 않겠죠. 빨리 달아납니다. 그래서 발을 발이라고 해요. 빨리 달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손수를 써가지고 제방변 손수를 써서 딱 치면 이게 무슨 자가 됩니까? 뺄 발자입니다. 뺀다, 발본색으로 한다 할 때 뺄 발자예요. 또 발치를 한다 할 때 뺄 발자입니다. 아까 앞에 시간에서 발치, 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발치를 할 때 어떻게 발치해야 됩니까? 자, 이빨이 흔들린다. 어린애들 이빨이 흔들릴 때 실을 매가지고 당기죠. 그럴 때 뺄 때 천천히 뺍니까? 빨리 당깁니까? 이마를 탁 치면서 탁 빨리 당겨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발치. 또 발본 세고 난다. 악의 뿌리를 뽑는다는 겁니다. 악의 뿌리를 뽑을 때 정권 초기에 뽑아야 돼요. 그걸 미역미역거리면 안 뽑힌다는 겁니다. 악이 더 크게 자라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본 세고 난다. 색자, 막을 색자. 물이 흐르는 근원원자. 빨리 뽑아라. 악은 빨리 뽑아내라. 또 악의 근원을 빨리 막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이 흐르지 못하게. 그래서 개다른 알 빠를 발, 이것을 잘 알아둔다면 한자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터럭발, 머리털 발자는 부수가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 터럭, 부수 이름으로는 터럭발 머리라고 합니다. 터럭발자인데 머리 위에 있다는 거죠. 요 글자의 위에 있기 때문에 터럭발 머리라고 하는데, 이거 부수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로 바꿔야 되느냐? 요 글자의 훈과 음은 뭐냐? 요 글자의 훈과 음은 머리털, 희끗, 할, 표. 머리털, 늘어질, 표. 요 후음과음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머리털, 희끗희끗할 표. 머리털, 늘어질 표. 이겁니다. 머리털은 늘어지겠죠. 근데 머리털 자체가 어떻습니까? 빨리 자란다 이거라. 머리털이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머리털이 자라가지고 깎을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털은 빨리 자란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수입니다. 길장자도 부수, 삐친 석삼도 부수, 개견도 부수, 또 삐침도 부수입니다. 이런 것을 다 담고 있어요. 한자, 두자, 석자, 넉자, 또 다섯자, 전체적으로 6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할 때 한자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한자가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부수 글자를 반드시 가르치면서 한자를 설명해야지 제대로 된 한자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한자 교육이 부활되고 또 초등학교부터 한자 교육이 시작될 때 과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넉사자. 이 넉사자는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라는 겁니다. 분화되기 전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원으로도 그릴 수 없는 그런 태초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누어지는 거죠. 음양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음양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음자도 그늘음이고 변양자입니다. 이 그늘음자도 보면 언덕부가 있어요. 이게 언덕부입니다. 언덕부가 이렇게 획줄임을 한 겁니다. 언덕에 이제 금자,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게 구름 문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언덕에 지금 구름이 끼어 있다. 그러니까 그늘이 질 거 아닙니까? 이에서 그늘음자. 언덕에, 지금 언덕에 뭐가 있습니까? 언덕에 햇볕이 내리쬐는다. 햇볕이 내리쬐는다. 그러니까 변양자가 되죠. 변양자. 이 글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덕에 볕이 끼었다. 그러니까 햇볕이 끼었다. 변양자. 그래서 이 음은 약자로서는 물수를 쓰고 있습니다. 물수. 또 양은 수의 반대니까 불화자를 붙여서 음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음양, 수, 화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음양을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1, 2 음양이 나눠지고 3, 그 속에 이제 천지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가 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거는 1, 2, 3, 4, 5까지는 하늘의 숫자고 6, 7, 8, 9, 10은 땅의 숫자다. 사람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연상을 합니다. 그럼 4는 뭐냐? 하늘에서 어진 사람인 발, 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어진 사람을 모았어. 뭐 하려고? 땅에 내려 보내려고. 그래서 이 4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5란 것은 뭐냐? 이 5란 것은 하늘에서 이것도 발의 뜻입니다. 아까 어길 위자가 나왔죠.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발이고 이것도 발이라 했어요. 발의 뜻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발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 2, 3, 4, 5의 뜻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왔다. 6, 7, 8, 9, 10은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다. 그래서 이 6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큰 대자도 사람이지만은 여섯 육자도 머리, 팔,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자는 큰 대자, 크다. 그래서 이 대에서 이 대가 원래 큰대라고 하지만은 클테, 큰대 두 가지의 뜻을 같이 원래는 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 클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형이고 뒤에 분화대에서 나온 것이 클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대사, 이것을 갖다가 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읽을 때는 태사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사. 그 다음에 상자는 떳떳할 상, 숭상할 상, 떳떳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숭상할 상자입니다. 숭상할 상. 여기에 수건건자가 있습니다. 수건건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임금 제자에도 수건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일까? 임금이 높은 곳에 서서 수건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 수건은 임금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수수자, 거느릴 소자, 솔자, 그래서 장수수도 언덕에서 수건을 흔드는 사람이 바로 장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제, 장수수, 떳떳할 상 여기는 다 수건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 수건에는 뭔가 명령하는 것, 신호하는 것 이것이 담긴 것이다.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는 이것을 숭상한다, 높이는 것을 떳떳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새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차 신발은 대개 이 몸과 머리털은 4대 오상이다.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신발은 대개 4대 오상으로 되어 있다. 4대는 뭐겠습니까? 지수, 화풍 이것이 4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4대는 인이, 애지 뭐 이것도 4대 그 분야에 따라 다 달리 설명하겠죠. 지수, 화풍. 그래서 사람의 몸은 신발은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다. 또 지수, 화풍에
어떤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오상은 뭐냐? 떳떳한 거니까, 5가지 떳떳한 것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인, 의, 예, 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 의, 이것이 오상이다. 물론 그 설명하는 분야에 따라서는 저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상하면 여러 가지로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과 머리털은 4대와 오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